네, 보수 유튜버 전환길 씨가 주최하려던 콘서트가 계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만석 가운데 600여 석이 예매된 상황에서 콘서트 장소였던 킨텍스 측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야,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환길 그래 두렵냐? 고양 킨텍스 사장한테다가 전환길 콘서트 대관 취소하라 강력 촉구했다. 이 말은 뭐죠? 외압이잖아. 한동훈은 허용해줬잖아. 아, 이제 답 나왔죠? 한동훈은 좌파야. 한동훈은 김동연이랑 한편인 거야. 윤어경이 같은 극우적인 행태에 집회는 용납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집회의 성격도 거짓말로 신고하는 그와 같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으로. 예, 극우적인 행태의 행사는 킨텍스에서 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킨텍스 쪽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두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좀 뺨을 때려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유 콘서트인가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그 1만석 중에서 600석 정도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됐습니다. 지금 벌써 다음 주 돼야 열리는데. 예. 그리고 또 지금 출연하기로 했더니 아니죠. 본인들이 출연한다라고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취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진아 씨부터 시작해서 사회자까지 전부 다 지금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오히려 전환길 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적자가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지금 취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은 이제 김동연 지사 때문에 이제 취소됐다라는 명분을 지금 본인이 갖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환길 씨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이거 만석 정도 하면 이거 아마 대관료나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지금 본인이 이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침 지금 행사가 거의 안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강공을 해주니까 오히려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취소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결국 시장에 의해서 평가되잖아요. 네. 결국 이런 집회가 만약에 많은 동의를 했다면 벌써 다 예매가 됐겠죠. 근데 딱 지금 만석 중에서 아직 1000석도 예매가 안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텐데 굳이 여기에 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환길 씨는 계속해서 그 출연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그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본인을 자꾸 김어준 씨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와 좀 비교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뭔가 자기가 우파 성향의 유튜버라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거겠죠? 글쎄요, 그거는 누가 권유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극우 쪽으로 틀었잖아요. 역사 강사 솔직히 잘 하시다가 예. 갑자기 개헌국면 터지고 윤석열을 지키자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누구도 권유한 적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그게 그렇게 확신이 된다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스스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 옳고 본인이 하는 일이 멋있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전환길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 이제 전환길 강사 예전에는 토론회도 열어서 불러서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뭔가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왜 그 우파를 자처하면서 또 극우파를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되고 잘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것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상식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 전환길 씨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연예인이 있는데 SM에 소속되어 있는 슈퍼주니어 출신의 최시원 씨입니다. 그런데 최시원 씨가 SNS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거든요. 성경 구절을 올린 건데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요. 김진욱 특보님,
최시원 씨는 전환기 씨 러브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다할 만한 글만 계속 올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최시원 씨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이 성경 구절 또는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시원 씨가 예전에 미국의 찰리 커크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극우적 운동들을 하셨던 분이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또 추모하는 글도 올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최시원 씨가 좀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전환길 씨가 그 뜨거운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개념 연예인이다. 네, 개념 연예인이다. 또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 올린 사자성어가 마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최시원 씨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최시원 씨가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시원 씨도 우파다 뭐 이렇게 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도 상당히 또 무책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시원 씨는 본인이 지금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글을 올리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이 전환기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특히 윤어게인을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최시원 씨를 전환기 씨가 이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 저는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그 12.3 비상계엄 또는 내란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각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 단체적 성향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전환길 씨가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환길 씨와 밀착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은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고 저희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고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뭐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네, 계엄 당일에 있었던 행위를 놓고 안규령 부대변인을 고발을 한 건데 안규령 부대변인 측에서도 무고 등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께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좀 1년이 지난 사건인데 두 사람은 굳이 왜 오늘 안규령 부대변인을 고발까지 또 한 걸까요? 아마 전환길 씨나 아니면 김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의 방향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나 아니면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그걸 문제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국민께 뭐 같이 한번 움직이자라는 취지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고 예. 저런 식으로 이미 지난 논란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 와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법감정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분들은 공익적 활동을 한다고 보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 흉중에 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공익적 활동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지금 저렇게 고발한 내용 등이 물론 당시 이제 안규령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의도된 행위였다, 뭐 의도된 도발이었다, 뭐 계획적인 행동이다라는 논란은 있었죠. 근데 저 부분 이제 법적 평가를 만약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만약에 안규령 씨가 저 부분을 빼서 가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상황이 위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예. 일단 뭐 군용물에 대해서 뭐 탈취, 강도, 절도 등의 행위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근데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정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다 지켜봤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법리상 저 부분이 아마 그 고발 내용대로의 죄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고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과연 이게 선거 과정에서 보수 층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저분들은 보수 측이나 아니면 이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논란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다. 예. 만약에 그런 공익적 목적이라면 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환길 씨가 꽤 많이 바쁜 것 같은데 27일에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회도 결국 성사가 됐습니다. 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근데 지금 토론회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면서 또 고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두 사람이 좀 계속 고소고발을 뭐 이런 얘기를 오가는 중인데 제대로 된 토론회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또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전환기 씨가 왜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좀 글쎄 겁이 없는 건지 지금 뭐 저렇게 이미 다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저렇게 했지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증명된 사실들을 지금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추천받아서 하버드에 갔다 오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도 아닙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버젓이 하는데 저는 아마 전환기 씨가 지금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뭐 고성국 씨 뭐 등등 이런 그룹에서도 지금 전환길 씨는 빠졌습니다. 네. 워낙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의 장동혁 대표와의 각을 지다 보니까 이쪽도 부담스러워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 이게 입지가 줄어드니까 지금 뭐 김현태 지금 뭐 단장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저는 저분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707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의 단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저렇게 지금 나선다는 거 얼마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군에 대한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아마 해당 부대원들이 꽤 지금 실망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을 자꾸 극단적인 주장들 저거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본인 저렇게 아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작정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법 무섭습니다. 네. 아마 본인 이야기 저렇게 쉽게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다 아마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5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